자, 야, 교재 말고 그 프린트 피세요. 프린트해서 저걸 내가 보여줄게.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래서 교재는 오늘 한 게 3차까지거든. 3차? 3차 함수까지 해주시면 돼. 3차 함수까지. 3차 함수까지. 그거까지. 그래프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레벨 5까지는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른 거는 괜찮거든.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거 있죠. 그 뭐냐 아까 다 했는데 다른 게 좀 다른 식으로 나오는 게 뭐 있냐면 그 28번 있죠. 자, 28번. 27도 마찬가지야. 27도 되게 숭악하게 생겼잖아. 그래프가. 열나 숭악하게 생겼거든요. 27번 봐봐.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별거 없다? 아니, 뭐 이때 근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랑 얘가 하나씩 무조건 만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y는 여기서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한 점이 아니라 세 점수 만납니다. 돼요? 될 거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라는 게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얘를 나눠서 이쪽이 정상, 이쪽이 도라이거든요. 그럼 도라이가 되라는 건 얘를 미분해서 f 프라임 x 이퀄 0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f 프라임 x 이퀄 0이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겠지. 그럼 얘는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식이 28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감소만 오지게 하는 거야. 감소만. 이렇게. 그래서 얘도 미분해서 0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냥 이게 끝이야. 얼마나 쉽냐 이게. 없어. 이거야. 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29번도 마찬가지야. 역함수를 갖는다도 똑같습니다. 역함수를 갖는다도 또라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 되라고 하는 거냐 도라이가 되라고 하는 거냐 그거를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그럼 정상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도라이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냥 그게 끝이야. 이지 요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이제 그 36번 같은 거지. 36번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게요. 36-1번 그러니까 할 때 4차 함수는 안 그려도 돼요. 4차 함수 필요 없다 얘들아. 자, 그러니까 fx 3차만 하면 돼. 3차만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래프 그리려 그냥 이거 가려. 그리고 먼저 가려요. 그러면은 0일 때 접하고 3일 때 만나는 건데 이게 x축이 아니라 y는 1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0일 때 접하고 3일 때 만나면 이거겠죠. 그럼 얘가 y는 1입니다. 그렇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이 3이 나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얼마 하게? 얼마죠? 2? 그죠? 돼요? 이거라고. 무조건 이거. 그래서 2대1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기억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2대1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막 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걔가.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해줘. 그래야지 약간 우리가 문제 풀 때 편하거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을 때는 적용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비율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비율 관계는 아닌데 생각보다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막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미분해야지. 안 되면 미분하는데 미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많이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개형은 뭐 지금 y는 1도 이미 했어 여기서. 그럼 여기 2일 때만 이거 얼마인지 보면 되거든요. 2일 때 집어넣으면 8 빼기 12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런 끝이 할게요. 잘했어요. 넘어가요. 이러면 돼요. 진짜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7번 봐봐요. 자, 여기서 37번에서 요거 하나 더 알려줄게요. 37. 자,
변곡점의 특징입니다. 변곡점의 특징. 이쪽은 극대와 극소의 중점. 대칭점이야. 대칭점이라 이거.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봐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대칭이래. 그럼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정확히 대칭이 되겠지. 180도 회전이라니까. 여기에 기준 대칭이라니까.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져. 반드시 이거야. 반드시 중점. 그리고 만약에 이쪽 점이 있으면 이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돼서 이쪽에 이렇게 한다 할 거라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무조건.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중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 위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무조건 변곡점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37번 볼래? 여기서 자, 다 필요가 없습니다. fx x 3승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거든요. 이 개껌 수지 뭐 이렇게 이겁니다. 그럼 내가 이쪽 위치가 이거잖아. 그럼 이거 위치 얼마예요? x가 1등급 받고 싶지 않니? 위치가 뭐라고요? 1이라고. 돼요? 그럼 변곡점 위치 얼마다? 1. 그럼 선생님 y좌표는요? 그냥 대입하라니까? 이게 y는 이거라며. x 3승 빼기 3x 제곱 빼기 9x 플러스 8. 그러니까 제발 변곡점 위치 좀 알아주세요. 마이너스 3이니까 1 대입하면 답이야. 이게 답이야. 발로 풀어도 되나? 진짜야. 이거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봐봐. 39번도 좀 보자. 39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비율 관계를 안 쓰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율 관계가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닌데, 생각보다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히 최대값, 최소값이랑 아까 말했지만 접선 같은 데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근데 39번은 좀 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 관계로 처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갈 수는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건 우리한테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x 3승 그 다음에 빼기 6x 제곱 플러스 9x라고 쓰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 모른다는 거야. 제발. 그래서 비율 관계를 알려주긴 하지만 모르면 그냥 미분하시는 거야. 오늘 내가 말했잖아. 내가 3시간 동안 들은 그 결과가 모르면 미분하는 결과였잖아. 그래서 특징점을 찾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f'x를 쓰시라는 거죠. 안 되면 해야지. 12x 플러스 9가 되는 거. 그럼 이거 이끌려면. 그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고. 1하고 3이니까. 얘가 1이고 3이니까. 근데 이건 알 수 있다? 봐봐라. 이거 이렇게 보내면 여기 이렇게 점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접이고 이게 교거든. 접이고 교거든. 접이고 교거든. 그럼 여기 이렇게 나는 이만큼 알 수 있다. 돼요? 왜? 이거 접교인데 이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접선 연결 0되는 거 있으면 이만큼과 이만큼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 그랬죠? 2대 1이라 그랬죠. 진짜 그냥 얘가 2니까 얘는 진짜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럼 이 위치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모르면 손해야 진짜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처음부터 좀 알려주려고. 기본반도 얘는 알아야 될 거로 나는 생각해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물론 그게 요즘 들어 엄청나게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신 보는데 이걸 모르면 엄청나게 시간의 손해를 볼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미리 그냥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대충 대략적으로 기억이라도 나거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용어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내가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든 해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비율 관계는 아닌데 쓰게 돼 있어. 어떻게. 이게 평행이동 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게 돼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거의 비율도 맞아. 웬만큼 안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번 같은 거 있잖아요. 47번.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47.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생각보다 그런 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7번을 봤을 때 얘가 이거잖아. x 3승 빼기 3x 제곱 이 꼴 나왔잖아. 플러스 a 꼴이잖아요.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정말로. 그래서 나오면 확실하게 가져가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x축에 0이랑 접하고 이 3일 때 만나는 건데 얘는 a만큼 올렸으니까 y는 a라는 걸 기준으로 두는 거지. 평행이동. 그래서 0일 때 접하고 3일 때 만나는 거니까 올라갔다 접해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얘가 0이고 이쪽이 3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얘를 2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돼요? 2대 1이니까. 그럼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야. 진짜로. 제발 그냥 이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극대가 7이니까 A가 7인 거예요. 뭐야? A가 7이야? 끝났어. 그죠?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극소값 구하래. 2 대입합 답이야. 2 대입하면 8 빼기 12 플러스 7 3입니다.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48번. 씩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48 이겁니다. 진짜야 웬만큼 돼요. 근데 하나 더 해야 완벽하게 되는데 하나 더는 그냥 내가 바라지 않을게. 오늘은 그냥 이것만이라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할 거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fx가 얘입니다. x 3승 빼기 2분의 3ax입니다. x제곱 플러스 b입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라는 이거 처음에. 마지막에 b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럼 0일 때 접하고 2분의 3a일 때 만난다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해서 얘가 그 x축이 아니라 b만큼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b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야 이것도 똑같아요.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다. 얼마나 친절하냐? 이게 2분의 3이잖아. 세 조각 아니야? 그 중에 두 조각이니까 2분의 2a 아니냐? 그럼 여기 a야 그냥. 의심 가면 미분하세요. 미분해? 해 그냥. 해봐! 씨. 뭐냐? 그럼 진짜네? 이럴걸? 그래서 약간 이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 5라 그랬으니까 그냥 b가 5입니다. 얼마나 편하냐 이게 극대는 바로 나오는. 그럼 b가 5야. 그 다음에 극소가 1이래. 그러면 이거 a 대입하면 a 3승 마이너스 2분의 3 a 3승. 원래 이거는 다른 것도 공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식집에 이게 있어. 근데 그냥 하자. 얘는 어쩔 수 없어. 어려워. 그거 하려면 플러스 이겁니다. 그럼 얘가 1입니다. 이게 극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3승 그 다음에 이퀄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이너스 2 넘겨버리면 되니까 a 3승이 8입니다. 그래서 a는 2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 안 했잖아. 미분 안 하고 문제 풀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다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분할 땐 하되 이렇게 미분을 해도 이런 식으로 비율관계로 뭐 이상한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보는 형태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52번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50. 얘도 똑같아요. 맞잖아. 계속 나오잖아. 이게 이런 형태가 쭉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가면 되니까 뭐 크게 뭐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연습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다 얘를 쓴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줄 알아야 되긴 하니까 뭐 어쨌든 여기 연습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봐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69번이랑 70번이랑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71번도 마찬가지고 72번도 마찬가지야. 그 값을 같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상 또라이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뭐 다른 게 없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범위가 있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니까 이거는 뒤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쪽. 그래서 뭐냐? 그 범위 나오는 거 있죠. 범위. 그러니까 몇 번이냐면 그 75번 하고요. 75번이랑 여기서 76번은 76번 아니구나. 75번만 안 해도 됩니다. 75번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약간 어느 정도는 됐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하다가 좀 적당히 하고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내가 뭐 되게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다 지금 다크서클인 거 진짜 눈밑까지 외웠어 진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네 거 다 또 복사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거 개별 프린트. 그래서 복사할 동안에 열심히 푸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적용하면 될 거예요. 웬만큼. 그리고 한번 연습을 해봐. 그냥 미분하는 것도 미분해서 비용한 게 막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적용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다 되니까 그렇게 연습해서 2대1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 제가 복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